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은 대체 언제쯤이면 오를까?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에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보감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오늘도 좋은 기법으로 종목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호재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많은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이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에 힘입어가지고 오늘 8%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 음봉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시총이 큰 삼성전자가 눌림목을 주면서 이 시장도 같이 눌림목을 주는 흐름이었다. 그래서 코스피의 주도주는 반도체였는데 이 반도체 관련된 시총이 큰 종목들, 대형주들이 조정을 주고 그 외에 반도체주들도 동반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을 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정강 후약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제약주가 시장을 견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KRX 300 편입 관련된 종목들이 나와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제약주들은 오늘 상승분을 반납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약주들이 그래서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갭으로 하락해주는 모습.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줌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지금 주도주가 부재인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개별주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소형주가 급등시세를 주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10개 종목이 나와주는 시장이었다. 그 외 20% 상승했던 종목들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오늘 큰 20개 이상의 종목들이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도주가 부재일 때, 주도주들이 조정을 줄 때 이런 수급들이 단기간에 작은 돈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유통 주식수가 적다든지 아니면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로 수급이 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발을 했던 신사임당 시스템에서는 이런 기법에 부합해서 상한가 종목이 한 4종목 정도가 나와줬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자리들이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AS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녹십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호재성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상한가 안착을 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녹십자셀과 녹십자 홀딩스가 같이 상승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후에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고 전에 돌파를 못 해줬던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지금 73,000원대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제약주가 조정을 줌에도 불구하고 적은 거래량으로 녹십자 랩셀이 상승했다. 지금 이 종목은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봉으로도 열려있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고 주봉상 N자형 파동이 나와주고 있다. 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N자형 파동이 나와줄 때 이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장대 양봉을 뽑아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녹십자 랩셀이 그런 흐름이 나와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셀이 같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28%대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오늘장의 기준선이 이제 일목균형상 26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랩셀이 상승을 하면서 녹십자 셀도 같이 상승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줬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조정 구간을 줬고 아름다운 조정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수거래일 이내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완만한 N자형 파동이 나와주고 있다. 지금 이제 뭐 주봉상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중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을 준다면 충분히 재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녹십자나 녹십자 홀딩스는 이제 앞전의 종목보다는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된 시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상승, 이제 어제장에도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 달고 종가 마감했고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못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다. 이 종목 역시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면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이제 N자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추세를 높여준 이제 상승 추세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전의 종목들 대비 제대로 된 시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거래량 동반될 때 어떠한 흐름이 나와주는지 그다음에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 움직일 때 이 종목도 같은 시세를 줄 수 있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이 녹십자 홀딩스도 녹십자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제 녹십자 시리즈를 좋아한다. 셀트리온 시리즈 다음으로 좋아하는 시리즈가 녹십자 시리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녹십자 홀딩스와 녹십자를 같이 보시고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의 종목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 구간 43,500원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MS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의 종목들보다 움직임은 크지만 그렇게 거래량이 받쳐준다든지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봐드리는 이유는 녹십자 시리즈는 아직 제대로 된 시세가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땐 스타트만 끊었을 뿐이지 시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 줄 때 봐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이제 녹십자 MS도 녹십자 랩셀이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할 때 동반 상승.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 종목이 눌림목을 줄 때 오늘장에 26선 지지 받아주면서 종가 마감했다. 그래서 이 구간대 14,000원대 지켜주면서 이 종목이 횡보를 한다든지 재차 이제 우상향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N자형 파동이 나와주면서 전고점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상승 눌림 상승 구간에서 이제 61선 뒤덮어줄 때 이제 강력한 시세를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60주선을 일단은 이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구간 16,200원대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전에 이제 과거에 돌파를 해주지 못했던 이 구간을 최근에도 돌파를 못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탄력성이 좋게 상승을 하고 눌림목을 줄 때 이 종목이 이제 후발대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녹십자 시리즈는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같이 묶어서 보시고 그다음에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 묶어서 보시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녹십자 MS를 보신다면은 녹십자 시리즈로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 준다든지 다시 한번 호재성 이슈가 나와줄 때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이죠. 이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할 때 대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줍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왜 하락했느냐?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흐름상 제약주들이 이제
이제 KRX 300이 편입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약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와줬다. 그래서 이 테라전 이텍스도 그런 구간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 추세 흐름이 나와주다가 단기적으로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12,000원대 지지를 받아주는 이 단기 이평선의 변곡 구간, 과거에 돌파를 해주지 못했고 이제 돌파를 해준 이후에는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 12,00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 지지 여부 보면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은 추가 상승 여력 15,000원대까지 다시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NK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시세를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눌림목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먹게 뭐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이평선과 이격이 벌어지면서 이 종목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신호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끝나는 구간을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60주선까지 뽑아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 오늘 장도 흐름을 봤을 때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시세 탄력이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종가 부분에서 풍국주정이라는 종목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오늘 장에 양봉 마감을 했다. 그다음에 유니크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니크도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을 준 다음에 거래량 없이 조정 주고 오늘 장에 양봉 마감하는 모습. 그다음에 일진다이아 수소차 중에서 굉장히 이제 시세 탄력을 제대로 받아줬던 이 종목도 고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제 뭐 오늘 이제 약 5% 정도 하락을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뭐 견뎌볼 만한 구간이다. 그리고 거래량으로 봤을 때 매도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수소차 관련된 이런 종목들 시세 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평창올림픽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엮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신사임당이 언급했던 NK라는 종목을 잘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의 흐름을 본 다음에 내일 장의 이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도주가 부재인 시장에서 어떤 이제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해주면서 시장이 좀 눌림목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우상향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는 수급의 흐름도 있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북한과의 이런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가 아직 약간 지지부진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시총이 크다든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번 주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관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보유하신 종목들이 좀 확실하게 갈 수 있겠다. 지지 구간이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상한가가 10개 정도 갔고 오늘 장중에는 우선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와주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다음에 이제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환기 종목, 그다음에 동전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의 수급은 강하지 않다.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해주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고 중소형주는 이번 주까지 봤을 때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동전주라든지 지금 이제 뭐 관리 종목, 그다음에 이제 4년 5년 이상 이제 지금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해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지금 쌍폐 시즌이 다가와 주면서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상승하고 털고 나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체크, 그다음에 상승을 해줄 때 이 종목이 종가가 거래량 동반하면서 윗꼬리가 긴 캔들을 이제 나와줬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점에서의 이런 물량들이 나와줬다. 이거는 어떻게 한번 물량을 털고 개인들한테 넘기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대로 체크를 하시는 게 올 3월까지의 이런 안정적인 전략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보유 종목들 추가 매수 구간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는 시장은 좋은 시장이 아니다. 이런 수급의 평준화가 되는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반도체라든지 제약주들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이 끝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신규 편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해줄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과대 낙폭주라든지 시총이 1,000억대 전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은 이번 주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넘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오늘 매수한 투자자분들이 좀 굉장히 좀 안쓰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장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액면 분할하면은 이 종목이 주가가 싸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호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호재인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액면 분할했던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액면 분할 후에는 꼭 급락을 하는 패턴들이 나와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지금 이번 분기 때 최대 실적이 나와줬지만 이 실적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고 이제 뭐 주가가 싸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재상승할 때에는 전년도 대비 큰 상승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 이런 신사임당이 말씀드리는 이런 전략을 좀 통해서 반도체주들은 이 올해에 그 주도 테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약이나 신재생,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파트라든지 정책 테마주로 좀 옮겨 타신다면은 올해의 그 지수 대비 상승률을 좀 높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좌에 가지고 가시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전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자만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처를 찾다가 주식 시장으로 많이 이제 넘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급변하고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초보자들은 지금 고점에서 물리면서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물려가지고 고민이 되신 분들이라면 오늘 투자보감에 종목 상담을 좀 요청하셔서 좋은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장세 진단과 또 관심주 분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 이제 본격적인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할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735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성지건설 780원, 7,800원이겠죠? 네, 7,800원, 비중 50%, 장기로 갈 생각인데요. 판단 부탁해주세요. 판단 부탁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성지건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런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기로 봤어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자리만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갈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액면 병합하면서 이 종목이 상승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박살이 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 시세를 주기가 어렵다. 최근에 이제 비슷한 이슈는 아니지만 톱텍이 이제 그런 이제 호재성 기사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 종목이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나와주면서 급락하고 아직까지 주가를 지금 상승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나와주
나와준다면 이런 종목들의 이제 추세에 맞춰가지고 성지건설도 못 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에 이제 장기 투자를 안 합니다. 일단 시총이 이제 1,000억대인 종목이고 유통주식 수가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유통주식 수가 뭐 적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고점에서 한번 물량 털고 나온 캔들이 딱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수급이 한번 이제 손바뀜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뭐 급등 시세 주기 어렵다. 그리고 굳이 장투할 만큼 매력적인 종목도 아니고 주도 테마도 아니고 주도 종목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게 뭐 궁극적으로 나와줄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것도 저는 지금 당장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단기로 반등 줄 때 정리할 종목이지 들고 갈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는 7,88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반등 주면은 8,600원대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지건설 길게 보유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손절가 7,880원 잡아주셨고요. 반등 준다면 8,600원대에서 정리하시는 전략을 권유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네, 부강약품이요. 부광약품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28,000원에 20%인데요. 네. 네, 어제 본점에 와서 팔라고 했는데 3만 원대까지 간다고 네. 이렇게 관리해준 분이 그러기를 기다렸는데 네. 오늘 많이 빠지네요. 아, 3만 원대까지 그래서, 기다렸는데 예. 오늘 조금 빠져서 3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시군요. 네, 그럼 언제까지 또 기다리면 갈 수 있을는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부광약품 28,000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3만 원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까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뭐 이 종목 추천받으셨어요? 네, 관리하신 분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사라고서 샀는데 증권사요? 네, 증권사 거기 저기가 있어요. 거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 남자분이요. 아, 그래요? 대학주 아버지요. 아, 제약주 아버지? 네. 아, 엄마인데 결혼해야겠네. 그분 총각이시대요? 네. 아, 그래요? 부강약품 좋은데? 네, 그래서 3만 원대까지 어제 그랬는데 너무 포인트가 빠지고 막 그러다 보니 아, 얼마 안 못 갔네. 빠졌구만요. 제약주 조정 줄 때 이 정도면 양호하죠. 올라온 게 더 네. 크구만요. 평단이 얼마신데요? 네? 평단이 어떻게 아. 되신대요? 네, 24,000원입니다. 24,000원이요? 8,000원이요. 28,000원? 네, 몇 년 됐어요. 아, 몇 년 됐어요? 네, 네. 제약주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먼저 샀던 거고요. 네. 근데 이번에 사라고 한 것까지 같이 이렇게 그거는 따로 관리하고 네. 이번에 산 거는 저기 22,000원대 산 건 따로 관리하고 네. 이거가 이제 궁금해서요. 게다가 네. 두 개예요. 그래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얘가 표적항암제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뭐 파킨슨병 관련된 이슈, 뭐 전반적으로 이슈는 봤을 때 재료가 좋네요. 네. 뭐 그래요. 특허 관련된 이슈, 임상 관련된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표적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잘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미국 네. 시장도 좋고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8,000원 돌파하면은 3만 원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그럼 언제쯤 갈까요? 얼마나 기다리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날을 세봐야 하나. 일단 뭐 3만 원까지 가는 거는 봐야겠지만 네. 뭐 조만간 가겠구만요. 한 며칠나 기다리면 될까요? 아, 며칠이나 대략. 기다리는 것까지 알았으면 저기 청와대 취직했죠. 일단 뭐 봤을 때 제약주가 내일장부터 다시 재반등 준다면 뭐 다음 네. 주 이내로 3만 원 한번 가지 않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주식하신 지 좀 되셨죠? 네. 주식하시면서 돈 얼마나 버셨어요? 아, 많이 까먹고 요 근래 조금 버렸죠. 그죠? 네. 어머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주식은 그릇만큼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런 수익 이제 뭐 이렇게 약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그릇이 조금 작으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더 나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공부도 하시고 이런 뭐 투자보감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좀 보시면서 정보를 네. 취득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큰 수익이 들어왔을 때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뭐 좋은 종목을 가지고 가실 때는 조정 구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릇의 범위를 좀 넓히셔서 좋은 네. 수익을 많이 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부강약품 표적 항암제 관련주는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8,000원 돌파를 하면 조만간 3만 원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041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님 팬입니다. 제가 상담드릴 종목은 다우기술 25,600원에 100%입니다. 어찌 대응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00%를 가지고 있으신 만큼 더욱더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우기술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뭐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재료 소멸이 나와준 구간이고 오늘 장에는 이제 KRX 편입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편입 관련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 재료 소멸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렇게 크게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뭐 다우기술 지금 뭐 이제 거의 뭐 100%면은 거의 뭐 인생 몰빵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뭐 종목을 뭐 100% 비중을 채우는 건 좋아요. 근데 비중을 채울 때는 바닥이라고 확신이 되는 데서 비중을 채우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25,600원입니다. 25,600원에 100%를 실으셨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100%를 실을 바에는 신사임당 무료 추천주에 100%를 실는 게 훨씬 더 나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딱 봐도 지금 고점 구간이고 KRX 300이라는 이슈로 간 거를 누구나 아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누구나 아는 재료 속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하락을 했다. 그럼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조정이 끝나야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KRX 300에 편입했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 지금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24,7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 구간 끝나면 28,000원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8,000원대 도달하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지금 뭐 매수세를 봤을 때 외인들 매수세는 괜찮하다. 그래서 홀딩하시고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기술 24,7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목표가까지 도달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해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상담은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입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502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 SNC 6,200 매수 20% 비중인데요.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동국 SNC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국 SNC는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풍력 관련된 이제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워낙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세 탄력을 못 받고 있다. 이 신재생 파트에서도 한 번에 다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 신재생 파트에서도 뭐 전기차가 간다. 그러면 수소차가 한번 밀렸다 가는 것이고 수소차가 가면은 뭐 전기차가 가고 풍력이 가면 태양광이 밀리고 태양광이 가면 풍력이 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보면 신재생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다라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다른 종목들을 언급을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풍력 시장에서 이제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수주 물량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진 않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로 이제 상장을 한다든지 뭐 신규로 이제 뭐 종목들이 이제 그 뭐 풍력 쪽으로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신뢰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이 풍력주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동국 SNC가 그나마 수주 물량이 좀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풍력주를 추천을 한다면은 이제 동국 SNC도 안정적으로 좀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코스닥 시장 하락하면서 빠졌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준다면 재반등 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5,780원대를 이제 돌파를 못 해주다가 돌파하면은 이제 한번 시세를 주는 모습.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또 돌파 못 해주다가 돌파하니까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다음에 주봉상은 어떻습니까? 6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단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5주선과 이제 60주선의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쯤에 한번 시세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갭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음 주에 이제 갭을 메꿔준다면 다시 한번 6,200원 회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손절가를 잡기보다는 일단 홀딩하고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고 6,200원대 다시 한번 도달하면은 질문을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때 상담을 다시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 SNC 계속해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 6,200원대에 도달하면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NK요. NK요. 네, 예. 이거 신사임당 전문가님 방송 예, 보고 지난번에 네. 추천하시길래 제가 좀 아, 샀는데요. 네,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군요. 예, 네. 예. 조금 밀리긴 해도 걱정은 크게 안 되는데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래요.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 예. 종목.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NK 1,520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 방송 보고 편입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뭘 어떻게 보니까 제가 추천했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번 주에 추천했는데 이번 주에 종목 상담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다른 종목들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전문가님이 추천하시길래 잡았거든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이렇게 아까 조금 뭐 추가 매수도 언급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보는 건 어떨까 궁금해서요. 저는 NK 추가 매수하라고 말 안 한 것 같은데. 아, 일단 저는 뭐 NK는 추가 매수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추가 매수하고 싶으세요? 아니 이게 확실히 올라가는 거면 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네. 조금 가격을 더 조금 낮추면 안 될까요? 지금 평단이 얼마라고 하셨죠? 1,520원요. 1,520원이요? 네. 분할 매수 안 하셨네. 예, 그냥 한 번에 들어갔어요. 우리 시청자님 매매 얼마나 하셨을까요?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세요? 마이너스죠. 우리 시청자님 혹시 뭐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기회는 없었고요. 이렇게 시청하는 이 정도밖에는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NK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30%요. 30%면은 추가 매수를 30%를 더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한 20% 정도. 그래서 비중을 50% 맞추시겠다고요? 예, 이 종목 시총이 1,160억대인데,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하신다고요? 무료 추천주는 10% 이상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무료 추천주는 불특정 다수가 다 보는데 이 수급이 어디에 쏠릴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추천주를 매일 하나씩 드리잖아요. 근데 네. 이게 뭐 어쩔 때는 안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제 매력을 느끼시고 많이 사실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송 무료 추천주는 복불복이에요. 물론 좋은 종목을 드리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는 구간도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실 때는 분할 매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1,520원에 매수를 30% 한 번에 하셨다는 것은 이날에도 분할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다. 30%를 이제 비중을 실으실 거였으면 최소 3일 정도를 매집을 하시는 게 맞았고 이날 하루 매수하고 오늘 매수하고 내일 매수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다운 평단이 형성이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1년 정도 매매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좋은 수익을 못 내고 계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할 매수와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의 이제 선정법에서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오래 하실 거죠?
시작했으니까 좀 해야겠죠. 그죠? 시작했으면은 우리 여성분들도 딱 이렇게 칼을 꺼냈으면 무라도 썰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매매로 끝까지 가면은 우리 시청자님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NK라는 종목도 좋은 종목이에요. 수소차 재반등 줄 거라고 예상하고 이 종목이 이제 선박 평형수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그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신재생 파토로 한번 재상승도 가능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무료 추천주를 매수를 할 때 일단 비중이 잘못되셨다. 두 번째는 분할 매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못되셨다. 세 번째는 1년 넘게 매매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방법을 고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게 지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NK라는 종목을 30% 매수하셨는데 20% 추가 매수하신다고 해서 평단이 얼마나 낮아지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일장에 만약에 이 종목이 1,450원 이하로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그 이상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만 커지는 사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고 가지고 가시다가 본전권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보유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솔직히 TV 방송이라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저는 그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영업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전문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종목들과 계좌를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어머님이 지금 매매를 하시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지지와 저항 구간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초보자들이 3일 이내에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네. 시간이 되실 때 저를 한번 찾아오시는 건 어떠세요? 어떻게 찾아가요? 그 온라인 그 공개 방송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NK 상담하신 시청자님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만사 제쳐놓고 그 어머님과 약속했던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요 NK는 그러면 네. 1,520원이 되면은 오히려 매도를 하라고요. 반전? 비중을 줄이시란 얘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NK 주주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같은 매수 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다 같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종목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비중이 크셔서 본전권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저는 이제 무료 추천주는 10%대만 들고 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 네. 정도로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수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NK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다가 본전권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전문가님이 관심주로 제공해 드리는 관심주는 분할 매수를 하시고 또 비중은 많이 실지 마시고 10% 정도로 실으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종목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법 이외에 또 종목들도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나요? 네, 저는 솔직히 그 TV 방송을 통해서 많은 내용과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곳에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보유 종목들이라든지 앞으로 시황에 대해서 좀 길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시간 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TV 방송이라는 이런 제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이 매매 패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솔직히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안 좋은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안 좋은 포트를 봤을 때 교체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경제 TV가 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제약주의 아버지가 이제 추천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제약주의 아버지는 몇만 명이 있어요.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약주의 어머니도 몇천 명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이 종목이 목표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줄 것이냐. 그다음에 종목을 추천했을 때 명확한 이유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이런 업종들을 보는 이유가 뭐느냐. 그다음에 이 종목은 왜 갈 수가 없느냐. 왜 이 종목은 정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짚어줘야 전문가의 사명으로서 닿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청자님들의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열이면은 8, 9명이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다. 그 다음에 이 8명에서 9명 중에서 3, 4명은 이 주식에서 거의 모든 재산들을 탕진을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혹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직장인이라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변명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계좌를 까먹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 상담이 꾸준히 똑같은 비슷한 종목들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일단 한번 이제 종목 상담을 했을 때 목표가를 찍었을 때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이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를 못하고 가신다는 것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잘할 줄 몰라서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듣기만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고쳐드리고 이런 또 고쳐드림으로써 계좌를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희망과 또 실제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런 좀 안 갈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고점에서 매수하고 전문가가 추천하고 이런 종목들 추천하고 나몰라라 하는 종목 가지고 전전긍긍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이 당당하게 주식을 하심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빠르게 교체를 하셔서 이 올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다음에 1월에도 수익을 못 내셨다면 2월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오늘도 수익을 못 내셨다면 내일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시장 탓도 하지 마시고 나이 탓도 하지 마시고 직업 탓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신사임당은 관심 종목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 시세를 봤다. 이 급등시세를 통해서 누군가는 오늘장에도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봤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못 보셨다면 지금 포트를 교체를 하셔야 하는데 종목을 교체해야 하는데 어떻게 교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 신사임당한테 오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으로 포트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하시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확실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투자 보관 배너 확인하신 후에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함소의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예, 핑크웨어. 팅크웨어요. 네, 네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1,600원에 40%입니다. 11,600원에 40%면 약간의 손실 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네, 오늘도 뭐 좀 평일보다 거래량이 좀 많았다가 먼저 가격이 또 밑으로 많이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이게 작년 9월경에 내가 매수를 한 거예요. 한 네. 6개월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6달 정도.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팅크웨어 11,600원에 4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버님은 짧게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종목을 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예, 블랙박스는 앞으로 의무 장착을 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좋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 평단이 안 좋은데요. 뭐 이 종목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평단이 안 좋아요. 지금 오늘 뭐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작년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을 지금까지 끌고 오신 이유는 다만 블랙박스 하나 보시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버님 뭐 솔직히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을 해드릴게요. 근데 아버님 이런 그 종목들 봤을 때 아버님의 생각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읽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팅크웨어라는 종목이 다행히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블랙박스 의무화라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자율주행으로도 이제 엮여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이제 명절에 쓰는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내비게이션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한번 이슈는 탈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기 때문에 본정권 이상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우리 아버님이 앞으로 수익을 보시는 전략을 꾸리시려면 아버님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하는 종목. 그다음에 이 종목은 박스권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장에 이 가격이 이제 아버님이 매수하신 가격대에 왔다면 당연히 매도를 하시고 관망하시다가 다시 잡는 전략을 꾸리셔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 11,150원대 지지받아주지 못하면 하방으로 10,000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11,500원대, 이제 11,15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팅크웨어와 같은 이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무궁무진합니다. 실적으로 제대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요즘에는 미래 성장성으로 보고 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으로 이제 길게 들고 왔던 기회비용까지 뽑아먹으려면은 다시 1년을 넘게 들고 가야 하는데 1년 후에도 우리 아버님이 뭐 1년 후면 2년 정도 들고 갔다가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건데 그 정도의 기회비용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전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매도 타이밍이 있었는데 매도를 못 하셔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150원대 잡아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그 위에 강력한 매물대인 12,0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팅크웨어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 전에도 또 좋은 종목 하나 관심주로 제시해 주시죠. 제가 오늘 이제 관심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의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 관련된 파트로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났던 파트고, 그다음에 제가 잘 알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간의 매수세도 나쁘지 않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신사임당이 좋아하는 기법 자리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5,280원대 이 구간대를 돌파를 못 해줬지만 이 종목 상승 후 눌리면서 재상승.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전고점 부근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다.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단기 평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시장에서 업비트가 거래소 1위를 하고 있고 이 거래소 1위를 하고 있는 이제 두나무에 이제 지분율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슈가 받쳐줄 수 있고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또 호재성 이슈가 나와줄 수 있는 시장이 2월, 3월 중에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5,275원대 지켜주면은 재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이제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한가 가격대 부근이 5,250원대 이 구간대를 이제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5,250원대 단기 목표가는 이제 6,200원대 잡아드리면서 시초가 이하로 꼭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평단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추천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서 어떻게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장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했던 종목이 아이리버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아이리버라는 종목이 이제 중소형주로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차트를 보면은 호재성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맥점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통해서 내일장에 아이리버처럼 갈 수 있는 제2 아이리버를 알려드릴 테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제시해 주셨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아이리버 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제2의 아이리버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또 깊은 상담까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투자 보관 배너 확인하신 후에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투자 보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신사임당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보관과 또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